스스로의 고유한 성품은 있는가 없는가. 설일체유부와 중괄론의 논쟁과 통합. 여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습니다. 이 불꽃은 실제하는 걸까요? 뜨거움이라는 변치 않는 본성을 가진 존재일까요? 그저 장작과 산소, 열이라는 조건이 만나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은 2000년 전 불교 철학의 가장 위대한 논쟁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고유한 본질, 즉 자성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설일체유부의 실제론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천재 사상가 용수의 주장으로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으며 고유한 본질 같은 것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중괄론의 무자성 사상입니다.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철학적 대립을 살펴보고 이 두 관점이 가진 한계를 넘어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경스님의 영상관법과 마음치유 제3장을 바탕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제1부 모든 것은 실제한다. 설일체유부의 실제론. 먼저 실제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설일체유부는 매우 상식적인 입장을 지지합니다. 보세요. 돌은 단단하고 불은 뜨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과 불이 가진 고유한 성품, 즉 자성입니다. 이 자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치 않고 존재합니다. 3세에 걸쳐서 실제한다고 하여 삼세신류라고 합니다. 어제의 불이나 오늘의 불이나 태운다는 본질은 같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명쾌합니다. 만약 사물의 고유한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과 돌을 구별하고 콩과 팥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다양성과 질서는 바로 이 자성에서 비롯됩니다. 제2부 모든 것은 비어있다. 용수의 중괄론. 이러한 실제론의 용수는 혁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자성이란 것이 과연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용수는 모든 존재가 연기, 즉 상호의존의 법칙 안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마치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고 깨끗함은 더러움이 있어야 깨끗함입니다. 빛과 어둠처럼 모든 것은 서로를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만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자성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용수는 없다고 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자성, 즉 고유한 성품은 없다는 통찰입니다.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난 것이니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는 공사상으로 이어지죠. 용수에게 진리란 있다와 없다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입니다. 제3부 중괄론의 한계와 딜레마. 용수의 논리는 매우 강력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변화와 본질의 문제입니다. 용수는 고유한 자성이 있다면 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반지, 금관처럼 형상이 변해도 금이라는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형상의 변화가 본성의 부재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모든 것이 무자성이라면 우리는 금과 돌의 차이, 밤과 낮의 근본적인 차이마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수행의 딜레마입니다. 만약 중생과 부처 사이에 아무런 고유한 성품의 차이가 없다면 왜 우리가 힘들게 수행하고 깨달음을 구해야 할까요? 마치 농부가 콩과 팥의 고유한 성질을 믿지 못한다면 밭을 갈 이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용수의 무자성은 자칫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절망이나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4부 통합의 길 경험적 실제론. 자, 그럼 우리는 있다와 없다 사이에서 길을 잃어야만 할까요? 필자는 양쪽의 지혜를 모두 끌어안는 통합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경험적 실제론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물은 고유한 자성을 가지지만 그 자성은 반드시 인연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난다. 다시 불꽃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불은 뜨겁고 태운다는 고유한 자성을 분명히 가집니다. 이것은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장작, 산소, 불씨라는 인연이 화합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괄론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말이라는 낱말은 그 자체로 달리는 동물, 언어, 측정 단위 등 여러 잠재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탔다라는 문장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낱말의 고유성은 문장이라는 관계를 통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설일체유부와 중괄론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나 시각처럼 양립 불가능하니까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렇게 서로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사물의 개별성을, 다른 하나는 관계성을 깊이 통찰합니다. 양자는 세상을 보는 두 개의 위대한 렌즈이죠. 우리는 이 두 렌즈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설일체유부의 주장처럼 모든 존재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존중하되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만 살아 숨쉰다는 이 사실, 중괄론의 연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끊겨져 버린다는 단견과 항상 존재한다는 상견, 없음과 있음, 허무와 독단을 넘어 세상을 온전히 껴안는 중도의 지혜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필자는 실용주의적 통합론이라 하고 경험적 실제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영상관법과 마음치유 제3장 영상관법의 심리철학적 기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사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이것은 삶의 태도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정했나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